시장 골목에서 술 취한 남자가 소리친다. 야, 한미자, 내 오빠 말이야. 내 오빠 50년 전에 박종만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온몸이 떨린다. 당신이 우리 오빠를 죽였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미자는 항상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도 없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작은 원룸 한켠에 놓인 낡은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랍 맨 위 칸에는 소중히 간직해온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청년과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미자의 오빠였죠. 16살 때 헤어진 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오빠였습니다. 오빠, 남쪽에서 잘 살고 계신가요? 아니, 살아계시긴 한 건가요? 미자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6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일과였어요. 사진 속 오빠의 얼굴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15살 그대로였지만 미자는 이제 66살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만지작거리던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젯밤 꿈이 너무도 생생했거든요. 오빠가 나타나서 미자의 손을 잡고 말했던 꿈이었어요. 미자야, 내가 찾아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런 꿈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멀리서 오빠를 바라보기만 하는 꿈이었는데 어젯밤에는 오빠가 직접 미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거든요. 너무도 선명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차가운 찬물로 세수를 마치고 간단히 몸을 정돈한 후 미자는 큰 보자기에 산나물을 싸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평소보다 더 많은 산나물을 준비했어요. 고사리, 도라지, 더덕, 취나물, 고비, 참나물. 계절마다 다른 산나물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사람들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시장 가는 길 미자는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오빠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찾아왔을 때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냈어요. 혹시 오빠가 찾아와서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미자는 단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항상 해가 지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미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산나물을 정리했습니다. 고사리 하나하나를 살피며 상한 것은 없는지, 흙은 제대로 털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산나물이 많으신가요? 평소에 2배는 되는 것 같은데요. 옆 좌판의 순이가 신기한 듯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자보다 10살은 어린 순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서로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오빠가 나타나는 꿈이었는데 오빠가 많이 배고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보통은 오빠를 멀리서 보기만 하는 꿈을 꾸는데 어젯밤에는 오빠가 직접 제게 말을 걸었거든요. 미자는 고사리를 하나씩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7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온 손이라 그런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미자 할머니, 혹시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생생한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 된다고요. 순이의 말에 미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6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제가 몇 번이나 그런 희망을 가져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꿈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아침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미자는 늘 그렇듯 조용히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늘 찾아오는 젊은 주부였어요. 할머니, 고사리 얼마예요? 아, 그런데 오늘 고사리가 특히 좋아 보이네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1킬로에 15,000원입니다. 직접 산에서 캔 거라 맛이 좋아요. 명산에서 나는 거라 향도 진하고 씹는 맛도 좋습니다.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단골인데.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13,000원에 드릴게요. 우리 고사리 드시고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특히 아이들 성장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고요. 미자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흥정을 하는 손님들에게 쉽게 가격을 깎아주곤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정성스럽게 기른 산나물을 좋은 사람들이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죠. 그리고 사실 혼자 살기에는 그 정도 수입이면 충분했거든요. 두 번째 손님은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도라지하고 더덕 얼마나 있어요?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 넉넉하게 사려고요. 도라지는 3킬로, 더덕은 2킬로 정도 있습니다. 다 신선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제 산에서 직접 캔 거라 향이 진해요. 그러면 다 주세요.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합해서 8만 원인데 많이 사시니까 7만 원만 받을게요.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산나물 특유의 향긋한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흥정 소리가 뒤섞여 시장 특유의 따뜻한 소음을 만들어냈어요. 생선 파는 아저씨의 호탕한 웃음소리, 떡집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 채소 가게 아주머니들의 시끌벅적한 수다 소리, 모든 것이 어우러져 정겨운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소음 속에서도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였어요. 미자의 시선이 시장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나이는 7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남루한 옷차림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치 뭔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표정으로 시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미자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왠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낯설지 않다기보다는 뭔가 그리운 느낌이랄까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을 장마가 지나간 후 며칠째 미자는 비무장지대 인근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이유는 좋은 도라지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시장에서 단골 손님이 특별히 좋은 도라지를 부탁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온 것 같은데 미자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66의 나이에도 산길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왠지 유독 힘들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오빠 꿈을 꾸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가을산의 안개는 생각보다 빨리 시야를 가렸고 미자는 순식간에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미자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몇 걸음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오늘은 왠지 불안한 마음에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혹시 오빠가 찾아올지도 모르잖아. 그런 생각에 미자는 서둘러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개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선 미자는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이 길이 맞나? 미자가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때 갑자기 발밑에 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끝이었던 거예요. 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순간 거친 손 하나가 미자의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낮고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미자는 간신히 절벽에서 끌어올려졌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70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에 건장한 체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인 듯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무장지대 관리인이 입는 작업복이었거든요. 박종만입니다. 이 일대 비무장지대 관리를 맡고 있어요. 이런 곳에 혼자 오시면 위험합니다. 특히 안개 낀 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한미자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산나물 장사를 하는데 좋은 도라지를 찾으려다 보니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종만은 미자의 젖은 옷을 보더니 자신의 작업복 상의를 벗어 건네주었습니다. 옷이 다 젖으셨네요. 이거라도 걸치세요. 감기 드시면 안 되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 저는 속옷을 입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르신이 감기라도 들면 어떡해요. 종만의 고집에 미자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자 종만은 미자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대피소였어요. 여기서 조금 쉬다 가세요. 안개가 완전히 걷힐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대피소 안에는 간단한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작은 난로가 있었습니다. 종만은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미자가 몸을 말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친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산에 자주 오시나요? 종만의 질문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에 2~3번은 와요. 산나물을 캐러 오거든요. 특히 이 근처에 좋은 게 많아서. 그런데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인지 이 남자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제 오빠가 50년 전에 이 근처에서 돌아가셨어요.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다가 비무장지대에서. 그래서 이곳에 오면 오빠 생각이 많이 나요. 종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자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종만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오빠는 저보다 8살 위였는데 어려서부터 저를 정말 아껴주셨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오빠가 부모 역할을 다 해주셨어요. 미자는 종만이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서
더욱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탈북할 때도 저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못 오셨죠.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빠 생각만 하며 살고 있어요. 종만은 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이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요?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종만의 말이 이상했지만 미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빠 이야기를 더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름은 한창민이었어요. 24살이었죠. 정말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때문에 무리를 해서 남쪽으로 오려다가 한창민? 종만이 갑자기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아시나요? 혹시 그때 일을 아시는 건가요? 미자의 눈이 간절해졌습니다. 오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흔한 이름이라서요. 종만은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도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안개가 많이 걷힌 후 종만은 미자를 안전한 곳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표정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날에는 산에 오시지 마세요. 위험해요. 헤어지기 전 미자는 종만에게 작업복을 돌려주려 했지만 종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여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언제 시장에 오세요? 제가 좋은 산나물로 보답을 해드릴게요. 시장요? 네, 개성시장이에요. 저는 거기서 산나물 장사를 하거든요. 종만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종만은 자신의 작은 숙소에서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 사람을 살렸어야 했는데 빈 소주병이 하나둘씩 늘어갔고 종만의 눈에는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평소와 같이 시장에서 산나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순이 언니, 혹시 저쪽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미자가 옆 자판의 순이에게 물어봤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미자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하지만 미자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요. 시장 모퉁이에서 박종만이 조심스럽게 미자의 좌판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는 며칠 전 약속대로 시장에 왔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자를 만나면서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날 밤 꿈에서도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한창민.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종만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미자의 좌판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자는 고사리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세요? 며칠 전 산에서 도와주신 박종만 씨 아니세요? 미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종만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시장에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정말 고마웠거든요. 어서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그때 도라지를 찾고 있었잖아요. 정말 좋은 걸로 드릴게요.
미자는 부지런히 움직이며 가장 좋은 도라지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종마는 그런 미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려고. 말도 안 돼요. 생명의 은인인데 그럴 순 없죠. 이 도라지 보세요. 정말 싱싱하고 좋아요. 미자가 도라지를 보여주는 순간 종만의 시선이 미자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자가 보자기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을 보았어요. 작은 지갑이었는데 그 지갑 사이로 흑백 사진 한 장이 흘끗 보였습니다. 종만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사진 속에 있는 얼굴, 5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마주했던 그 청년의 얼굴이었거든요. 저 사진. 종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미자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로 사진을 흘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요? 제 오빠 사진이에요. 어려서 찍은 거라 좀 낡았지만 제가 가장 소중히 하는 거거든요. 미자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말했어요.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청년과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창민 씨인가요? 종만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아요. 제 오빠예요. 어떻게 이름을 아세요?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종만은 얼른 변명을 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20년 전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어둠 속에서 철조망을 넘으려던 청년, 자신을 발견하고도 도망가지 않고 여동생을 부탁한다고 말했던 그 목소리, 그리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오빠였죠. 항상 제가 먼저 먹고, 제가 먼저 입고, 제가 먼저 자도록 해주셨어요. 미자의 말에 종만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이만. 어디 가세요? 아직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요. 나물이 싫으시면 차라도 한잔하시고 가세요. 미자가 종만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종만은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미자의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그에게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다음에 박종만 씨,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미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종만은 더욱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그때였습니다. 시장 골목 저편에서 중년 남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나이는 70 중반 정도 되어 보였고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멀리서 미자의 좌판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자는 그 남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종만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미자를 그리워하며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어요. 저 남자. 종만이 중얼거리자 미자도 그제야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분 누구죠? 며칠 전부터 가끔 보이는 것 같은데 왠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며칠 전부터요? 종만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시장 주변에서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꾸 보이니까 좀 신경이 쓰이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순간 중년 남자가 미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재빨리 몸을 돌려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미자는 그 남자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이상해. 저분 눈빛이 왜 그렇게 익숙하지?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미자가 중얼거리자 종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미자와 관련된 누군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자 씨, 앞으로 조심하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신고하시고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근데 그분이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던데요. 오히려 뭔가 슬퍼 보였어요. 미자의 말에 종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종만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자는 그런 종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정말 이상한 분이네. 왜 저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지? 그리고 오빠 사진을 보실 때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그날 밤 종만은 다시 술을 마시며 혼자 있었습니다. 미자의 오빠 사진을 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한창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여동생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종만은 5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수상한 남자도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그 남자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그 나이, 그 눈빛. 종만의 머릿속에 어떤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편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중년 남자는 작은 여인숙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오빠가 늦었다. 정말 늦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미자는 더욱 자주 그 중년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말이에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언니, 저 남자분 또 보이네요. 미자가 시장에서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미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러네. 어제도 보이고 오늘도 보이고. 혹시 미자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요즘 혼자 사는 여성분들 조심해야 한다던데. 설마요. 제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이상해요. 저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파와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느끼는 그런 아픔이요.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운 느낌이랄까요?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를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중년 남자는 오늘도 시장 입구에서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창민이었지만 남한에서는 민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 이후로 줄곧 그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민수는 미자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타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모든 것이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미자야, 오빠가 정말 보고 싶었다. 이렇게 늙어버린 내 모습을 보니 오빠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알겠구나. 민수는 멀리서 미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66이 된 여동생의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웠어요. 혼자서 힘겹게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거든요. 주름진 손으로 삿나무를 다듬는 모습,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인사하는 모습, 모든 것이 민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미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민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저분, 정말 누구실까? 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지? 미자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그리움이 자신의 마음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자가 몇 걸음 다가가자 민수는 재빨리 몸을 돌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미자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걸음은 무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또 가버리셨네. 왜 저를 피하시는 걸까? 미자는 아쉬운 마음에 그 자리에 서서 민수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이 눈에 띄었어요. 민수가 떨어뜨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종이였는데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너무 흐릿해서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인 것 같은데. 미자는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도 왠지 버릴 수는 없어서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종이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편 박종만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본 그 중년 남자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나이도 그렇고 미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도 그렇고 모든 것이 20년 전 그날의 한창민을 떠올리게 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그 나이, 그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미자를 바라보는 그 절절한 눈빛. 종만은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총을 쏘긴 했지만 실제로는 한창민을 살려보낸 기억이 있었어요. 상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총을 쏜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을 겨눴었거든요. 그리고 한창민에게 은밀히 탈출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정말 한창민이라면 미자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종만은 서둘러 옛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록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한창민이 사살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한 거짓 보고서였거든요. 내가 그를 살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 서정우 상관뿐이야. 그분께 물어봐야겠어. 종만은 결심을 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옛 상관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서정우 선배님이시죠? 저 박종만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만아? 이게 누구야? 50년 만이구나.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선배님,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혹시 그때 그 일과 관련된 건가? 맞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50년 전 그 일과 관련된 건데 혹시 한창민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서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 알겠다. 내일 만나자. 예전 그 산속 오두막에서 말이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전화를 끊은 후 종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 만에 그 일에 대해 다시 얘기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미자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낮에 주운 종이 조각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서 자세히 보니 조금씩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지? 미자? 설마. 미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글씨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오빠가 보고 싶다? 정말 이렇게 적혀 있는 건가? 미자는 깜짝 놀라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혹시 저분이.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조각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중년 남자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기도 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또 나타날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자가 먼저 손을 들어 인사를 했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망설였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저기, 혹시 어제 이걸 떨어뜨리신 거 아닌가요? 미자가 다가가려 하자 민수는 다시 몸을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떨어뜨리신 거 맞죠? 미자가 종이 조각을 들어 보이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종이는 자신이 미자에게 주고 싶어서 적어둔 편지의 일부였거든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미자는 그런 민수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정말 낯이 익어서 그래요. 미자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미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민수 씨요? 저는 한미자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민수 씨를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동생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왜 우세요? 미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요. 그때 시장 저편에서 술에 취한 남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주정뱅이였어요. 그 남자는 미자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자, 내 오빠 말이야. 미자는 깜짝 놀라며 그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오빠 50년 전에 박종만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 그걸 모르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냐?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박종만, 그 비무장지대 관리하는 놈 말이야. 그 놈이 내 오빠를 쐈다고. 마을 사람들 다 아는 얘기야. 술 취한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저씨 술 드시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순이가 나서서 말렸지만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야.
진짜라고. 박종만이 그때 총을 쐈어. 한창민을 죽였다고.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미자를 부축했어요. 미자 씨, 괜찮으세요? 박종만 씨가 우리 오빠를.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박종만이 나타났어요. 그는 술 취한 남자의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거였습니다. 아, 김철수, 술 깨고 헛소리 하지 마. 종만이 거칠게 그 남자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김철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헛소리가 아니라고. 당신이 한창민을 쐈잖아.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 입 닥쳐. 종만은 김철수를 강제로 끌고 시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자는 모든 말을 다 들었거든요. 미자는 종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종만이 돌아왔을 때 미자는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박종만 씨, 정말인가요? 종만은 미자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미자 씨, 당신이 우리 오빠를 죽였어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종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명령이었소. 명령이면 사람 목숨이 장난입니까? 명령이면 남의 가족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자 씨, 제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요? 무슨 사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미자는 종만을 밀쳐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종만은 그런 미자를 따라가려 했지만 미자가 뒤돌아서며 소리쳤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집에 도착한 미자는 문을 닫아 걸고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오빠, 정말 돌아가신 거였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오빠를 죽인 거였구나. 미자는 오빠의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민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이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박종만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나타나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더 복잡해질 텐데.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50년 동안 숨어 살아온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종만은 자신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자 씨. 하지만 내가 미자 씨 오빠를 살렸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종만은 내일 서정호를 만나기로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종만은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서정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만아,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무슨 일이야? 선배님, 혹시 한창민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서정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날 내가 직접 보고했잖아. 사살했다고. 하지만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실제로는 그를 살려보냈다는 걸요. 서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지.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사살한 걸로 처리해야 했어. 상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그럼 정말로 한창민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서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종만아, 이 일은 조심해야 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여동생이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오빠를 죽인 사람으로 알고
원망하고 있고요. 여동생을 만났다고? 그럼 정말 복잡해지는구나. 서정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심해야 해. 만약 한창민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에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거야. 섣불리 진실을 밝히면 모든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어. 종만은 서정호의 말을 들으며 더욱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미자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민수는 멀리서 미자의 집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어요. 미자야, 오빠가 여기 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며칠이 지났지만 미자는 여전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시장에도 나가지 않고 아무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순이가 몇 번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문 좀 열어봐. 걱정돼서 왔어. 벌써 사흘째야. 순이가 문 밖에서 소리쳤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빠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종만이 오빠를 죽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오빠, 정말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거였구나. 내가 먼저 넘어온 바람에. 미자는 자책하며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한편 박종만은 서정호와의 만남을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들이 비밀 회의를 할 때 사용하던 곳이었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서정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만아,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무슨 일이야? 선배님, 혹시 한창민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서정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날 내가 직접 보고했잖아. 사살했다고. 하지만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실제로는 그를 살려보냈다는 걸요. 종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을 다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서정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정말 그대로 믿었던 건 아니지? 무슨 뜻인가요? 우린 그 청년을 사살하지 않았다. 내가 몰래 보내줬잖아. 하지만 상부는 사살로 처리하길 원했지. 살아있으면 정치적으로 복잡하니까. 종만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서정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나도 그날 이후로 계속 조사해왔어. 한창민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말이야. 조사를요? 그래. 그리고 알아낸 게 있지. 그 청년. 남쪽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다. 민수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종만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요? 혹시 그 이름이? 그래, 한창민의 남한 이름이지. 그가 남한에서 사용하는 가명이야.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조심스럽게 살고 있을 거야. 서정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야. 종만이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최근에 시장에서 본 그 중년 남자였거든요. 이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미자의 시장에서요. 며칠 전부터 계속 나타나더니. 설마 이 사람이 정말. 서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한창민이 여동생을 찾아서 이곳에 온 것 같아. 하지만 섣불리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인 거지. 왜요? 생각해봐.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야. 갑자기 나타나면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될 거고, 그러면 우리도 위험해져. 무엇보다 한창민 자신이 가장 위험해질 거야. 종만은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럼 미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금 그 여인은 제가 오빠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진실을 안다면 말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여인이 5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해봐. 서정호는 술을 한 잔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만아,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일이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종만은 서정호의 말을 곱씹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자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종만은 결심을 하고 미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미자 씨, 저예요. 박종만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할 말이 없어요. 살인자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당신 오빠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진실? 무슨 진실이요? 당신이 오빠를 죽였다는 게 진실 아닌가요? 종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창민은 죽지 않았어요. 제가 살려보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미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5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요. 미자는 종만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정말인가요? 오빠가 살아계신다는 게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50년 전 그날 밤 저는 명령을 받고 한창민을 막았어요. 하지만 그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종만은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여동생을 부탁한다였어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고 차마 총을 쏠 수가 없었죠. 그럼 총소리는 공중에 쏜 거예요. 그리고 한창민에게 은밀히 탈출 경로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사살한 것으로 보고해야 했어요. 상부의 명령이었거든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혼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럼 오빠가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확실한 정보도 있어요. 이 근처에서요? 미자는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꾸 보였던 그 중년 남자 말이에요. 혹시 그 민수라는 분이. 그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가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자 씨, 괜찮으세요? 며칠째 시장에 안 나오셔서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요? 민수는 말을 하다가 집 안에 있는 종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만도 민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이 혹시? 종만이 민수를 자세히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한창민. 정말 한창민이군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며
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에 마주하는 그 군인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자신을 살려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종만 씨, 그때 저를 살려주신 그 순간 미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 씨가 우리 오빠라고요? 미자는 민수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왜 그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지, 왜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지 알 것 같았어요. 미자야, 오빠다. 정말 오빠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빠, 정말 우리 오빠세요? 미자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러 많이 늙었지만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오빠의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 미자야. 오빠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하다.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미자를 부축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오빠가 살아계셨다니. 미자는 민수의 품에 안겨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 죄책감,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오빠,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저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매일 밤 오빠 꿈을 꾸며 울었어요.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미자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자야. 정말 미안하다. 오빠가 바보였어. 너무 겁이 나서.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나타날 수가 없었어. 종만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겠군요. 50년 전 저는 한창민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서 보냈어요. 민수는 종만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당신이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왜 50년 동안 숨어 계셨습니까? 여동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면서도. 민수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나타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미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년을 기다리신 거군요. 네,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정치적 상황도 많이 바뀌고 시효도 지나서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서 미자를 찾아온 거예요. 미자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신분증도 제대로 없고 과거 이야기도 할 수 없고. 하지만 착한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며 살았지. 건설 현장에서 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결혼은 안 하셨어요?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 내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항상 내 생각만 하며 살았거든. 정말 보고 싶었어, 미자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를 기다리느라 결혼도 안 했어요. 혹시 오빠가 찾아왔을 때 제가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때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만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상하네. 이 시간에 누가. 정부 차량 같은데. 창밖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어요.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벌써 알았나? 누구죠? 미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종만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부 관련 사람들 같은데 혹시 한창민이 살아있다는 걸 누가 신고했나? 강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창민 씨 계십니까? 정부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신분 확인차 왔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오빠 안 돼요. 뒷문으로 도망가세요. 미자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자야.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어.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하지만 위험해요. 괜찮아.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 민수가 문을 열려는 순간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정호였어요. 그는 급히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무슨 일이십니까? 서정호가 당당하게 양복 입은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서정호, 예비역 대령입니다. 이 사건의 당시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갈 권한이 있습니까? 서정호는 주머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50년 전 사건의 진짜 기록입니다. 한창민은 사살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려보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상부에 비밀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창민을 생포하여 정보를 캐낸 후 조용히 보내라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사살한 것으로 보고하라고 했죠. 서정호는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모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효도 지났고 남북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한창민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잠시 밖으로 나가서 상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사이 미자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 막 만났는데 또 헤어지는 건 아니죠? 괜찮을 거야, 미자야. 서정호 선배님이 계시니까. 잠시 후 양복 입은 남자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상부에서 확인한 결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식으로 신분을 정리하시고 합법적으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떠난 후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였지만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한창민 씨는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니까요. 종만도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미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원망도 있었거든요. 오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50년 동안 저를 혼자 두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아시면서.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미자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너만큼 힘들었어. 매일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았거든. 그럼 왜 연락이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신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50년간 쌓인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인데 연락을 하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 서정호가 조용히 말을 거들었습니다. 미자 씨, 한창민 씨의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당시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칫하면 미자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종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어요.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심했고, 미자는 그제야 오빠의 사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운해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미자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민수는 미자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몇 번이나 너를 찾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 5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됐는데요. 전 오빠만 살아계시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때 서정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남매분이 할 말이 많으실 테니까요. 종만도 함께 일어났어요. 네, 저희도 이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종만이 나가려다가 미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자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박종만 씨. 오히려 감사해요. 오빠를 살려주셔서. 미자는 종만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런 기적을 만날 수 있었어요. 종만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두 분 다. 서정우와 종만이 떠난 후 집에는 남매만 남았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지만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어요. 오빠, 배고프시죠?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야, 미자야.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자. 50년 동안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 미자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와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오빠,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민수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신분증도 없고 과거도 말할 수 없고 건설 현장에서 막일부터 시작했지.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을 만났어. 신분을 묻지 않고 일자리를 주는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 결혼 생각은 정말 안 하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 내 정체를 말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항상 내 생각만 했거든.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젠가 오빠가 찾아올 것 같아서 결혼도 안 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미안해, 미자야. 내 인생을 망쳐놨구나. 아니에요, 오빠. 전 후회 안 해요. 오빠를 기다린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탈북하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50년 동안 각자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이에요. 오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내 곁에 있을 거야.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민수도 함께였어요. 시장 사람들은 미자와 함께 온 남자를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미자, 이분은 누구시지? 순이가 물어보자 미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 오빠예요. 50년 만에 만났어요. 오빠요? 어머, 정말 닮으셨네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민수를 반겼습니다. 민수는 어색해하면서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어요. 미자가 혼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오빠가 오셔서 다행이네요. 네, 앞으로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미자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매가 함께하니 손님들도 더 많이 찾아왔어요. 며칠 후 박종만도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종만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 후로 세 사람은 종종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봄이 되자 미자와 민수는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그 자리예요, 오빠. 미자가 작은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조그만 무덤 하나가 있었어요. 뭐야, 이게? 오빠 무덤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민수는 그 무덤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미자야. 정말 미안해. 이제 치워야겠어요. 오빠가 살아계시니까. 두 사람은 함께 무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람꽃 한 송이를 심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그래, 미자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바람이 산등성을 넘어 흘렀습니다. 미자는 종만을 바라보았어요. 미움과 감사,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꽃이 봄바람에 흔들리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였어요. 오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미자야.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